여러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남편이 한국에서 실종됐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SNS에 글을 올렸어요.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저의 남편인 톰 존슨이 서울 한복판에서 갑자기 사라졌어요. 처음에는 여행 와서 잠깐 주변을 보고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고 저는 불안하고 무서웠어요. 그 따뜻하고 고마운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잠깐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큰 응원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 살고 있는 메리 브라이언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남편과 한국 여행 중에 생긴 한국의 고마움과 감사를 전하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저와 남편 톰은 한국 여행을 손꼽아 기다려왔습니다. 저희는 40년 동안 캐나다에서 함께 살아오며 많은 곳을 여행했지만 아시아 쪽 여행은 처음이고 그 중에서 한국을 고른 건 제 인생에서 꼭 가보고 싶은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한국행을 결정하게 된 계기는 저의 오래된 꿈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부터 한류 드라마와 케이팝을 즐겼고 아름다운 한옥과 전통시장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 했습니다. 반면 제 남편은 한국의 빠른 발전과 혁신적인 기술, 그리고 독특한 음식 문화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캐나다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한국의 다양한 길거리 음식이 그의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또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안전한 나라로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은퇴 후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은 톰에게 안전한 여행지는 중요한 요소였어요. 그는 가벼운 치매 초기 증상을 앓고 있었지만 저와 함께하는 여행이라면 문제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마침내 한국에 도착한 후 저희는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감탄했어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은 저희 부부의 눈을 사로잡았고 친절한 사람들과 깔끔한 대중교통 시스템에 또 한 번 놀랐어요. 모든 것이 완벽했죠. 톰은 고개를 돌려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군. 톰의 목소리에는 감탄이 가득했습니다. 저와 톰은 서울의 번화한 거리를 거닐면서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고 때로는 길을 물어보면 그들은 친절하게 길을 설명해 주기도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여행의 즐거움에 들떠서 한국의 거리를 거닐었으며 서울 저녁 시간의 거리는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가게들, 거리 곳곳에서 풍기는 맛있는 음식 향기, 거리를 메우는 음악 소리가 어우러져 그야말로 도시의 생생함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저희는 거리 한복판에 선 채로 이 모든 것을 느끼며 흥분을 가라앉히고자 애썼어요. 이렇게 서울의 중심에서 저희 부부는 새로운 문화에 발을 담그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특별한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저는 작은 디지털 카메라를 꺼내 사진 몇 장을 찍었습니다. 톰은 저의 옆에서 포즈를 취하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희는 너무 즐겁고 행복했고 서울의 거리는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서울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든 저희 부부는 다음 날의 계획을 세우며 그날을 마무리했습니다. 내일은 주변을 둘러보고 가벼운 산책을 시작으로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궁궐의 웅장한 아름다움을 감상할 예정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날 밤, 저희 부부에게는 이미 이 도시가 새로운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그 모든 순간을 소중히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고는 갑작스럽게 일어났어요. 다음 날은 이태원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아침을 먹은 후 남산공원으로 가벼운 산책을 하고 전통사장을 방문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카페는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으며 저희는 맛있는 크라상과 아메리카노를 즐겼습니다. 창밖으로는 이태원의 활기찬 거리가 보였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바쁜 일상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톰은 밖으로 나가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근처를 탐험하며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돌아왔을 때 톰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거리를 건너 다른 가게나 흥미로운 것을 구경하러 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주변을 둘러보며 톰을 찾았지만 톰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카페 안과 밖을 오가며 몇 번이고 남편의 이름을 불러보았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제 마음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톰에게 몇 차례 전화를 시도했지만 전화는 계속해서 음성 메일로 연결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톰에게 전화를 걸려고 할 때 비로소 저는 남편의 핸드폰을 호텔 방에 두고 나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길거리의 사람들에게 남편의 사진을 보여주며 톰을 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지만 몇몇은 톰이 인근의 상점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그 방향으로 가보았지만
여전히 톰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길 위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저의 마음은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저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으며 톰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연락이 닿지 않는지에 대한 걱정이 커져만 갔습니다. 이태원의 북적이는 거리가 갑자기 저에게는 너무나도 낯설고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하면서 톰이 경미한 치매 증상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평소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서는 가끔 방향 감각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자마자 저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혹시 톰이 정말로 길을 잃었다면? 이 생각만으로도 저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결국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가까운 경찰서로 향해 빠르게 걸음을 옮겼고 거리의 모든 소리가 먼발치에서 들리는 듯 희미해졌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창구에 접근하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저의 말을 신중하게 듣고 바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톰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위치를 추적하는 일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확인하고 지역 상점과 행인들에게 톰의 사진을 보여주며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경찰과 함께 이태원 일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가게마다 들어가서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길거리의 행인들에게도 계속해서 물어보았습니다. 한편 경찰은 톰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 인근의 모든 CCTV를 세밀하게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톰의 모습은 쉽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간이 갈수록 절망감을 느끼며 걱정의 무게가 저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녁,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경찰과 함께 한 작업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거리는 점차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저의 마음속에는 희망이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저는 톰이 어디에 있을지, 무슨 일을 겪고 있을지 상상만으로도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톰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남편을 찾기 위해 마지막 희망을 걸고 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현재 한국을 여행 중인 여행자들과 이 글을 보시는 모든 한국분들께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경미한 치매를 앓고 있는 저의 남편 톰이 사라졌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글을 영어와 번역, 어플을 돌린 다소 어색한 한국어로 게시했습니다. 그 내용은 톰의 사진과 함께 그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간과 장소의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누구든 톰을 보았거나 정보를 알고 있다면 즉시 연락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의 온라인 게시물은 처음에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글이 올라간 지 몇 분이 지나자 댓글이 하나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내용을 접한 캐나다와 한국의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남편을 빨리 찾아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응원의 메시지가 넘쳐났습니다.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현재 한국 여행 중 갑자기 사라진, 캐나다에서 온 경미한 치매 증상이 있는 남편 톰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사라진 톰의 이야기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한 네티즌은 경찰이 시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며 메리가 남편 톰과 빨리 재회하여 안전하다는 소식을 듣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호응에 힘입어 더 많은 사람들이 톰을 찾는 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들의 관심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근처에서 본 것 같은데요? 한 네티즌이 최근 톰을 봤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위치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다른 사람들도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톰을 찾아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제가 남산 쪽을 한번 돌아볼게요. 라고 말한 또 다른 네티즌은 실제로 그 지역으로 나가 톰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찾으러 다니실 분 계신가요? 라는 댓글이 달리자 몇몇 이들은 온라인에서 만나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서울의 여러 지역을 함께 돌아다니며 톰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저의 글에 첨부된 사진과 톰의 특징을 바탕으로 그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 주변을 집중적으로 탐색했습니다. 이런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역 사회와 경찰의 협력도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경찰은 SNS를 이용해 톰의 정보를 널리 알리기 시작했고 더 많은 시민들이 이 사건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활동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었으며 그녀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계속해서 온라인 커뮤니티의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전은의 간절한 호소와 네티즌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결국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연대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을 찾는 노력을 넘어 커뮤니티가 어떻게 위기 상황에서 서로를 지지하고 돕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 저도 톰을 찾아 헤매며 서울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길을 지나가던 한국인들은 저의 불안하고 초조한 표정을 보고 먼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길을 잃으신 거예요? 무슨 일이신가요? 도와드릴까요? 저는 그 따뜻한 말과 행동들에 감동하면서도
남편을 찾지 못한 절망감에 눈물이 터질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고, 그러던 중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메리 씨, 톰을 본 것 같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저는 가슴을 부여잡고 급히 제보자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과연 톰은 무사할까?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제보자가 말한 장소는 서울의 한 작은 공원이었고, 저는 경찰과 함께 급히 공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벤치에 앉아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는 톰이 보였습니다. 톰.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지며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는 지친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니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메리, 왜 여기 있어?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안도감에 다리가 풀릴 뻔했습니다. 톰은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지만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는 이태원에서 길을 잃고 한참을 걷다가 우연히 이 공원에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중간중간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낯선 환경과 언어 장벽 때문에 점점 불안감에 휩싸였다고 말했어요. 그때 한 할아버지가 다가와 따뜻한 차를 건네주며 그를 돌봐주셨다고 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디서 오셨어요? 그 할아버지는 영어를 잘 못했지만 손짓과 표정으로 톰을 안심시키려 애썼고, 그는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결국 한 대학생이 SNS에서 실종 소식을 접하고 경찰에 연락을 취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대학생과 할아버지에게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그러자 할아버지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서로 돕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 말에 저는 또 한 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는 낯선 곳에서 발견한 따스한 정과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가슴속 깊이 간직해야 할 특별한 곳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남편을 다시 만난 후 저는 그를 꼭 껴안고 한동안 놓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든 일들이 꿈을 꾸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톰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지만 저의 따뜻한 품속에서 안도하는 듯 보였습니다. 경찰과 도움을 준 대학생, 그리고 톰을 돌봐주었던 할아버지와 함께 근처의 작은 찻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이 나오고 모두가 한숨 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온전히 돌아온 정신으로 톰이 정말 죄송합니다. 많은 분들께 폐를 끼쳤네요. 쑥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그러자 대학생이 웃으며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도울 수 있어서 기뻐요. 저는 고마움에 감동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신속한 대응과 따뜻한 관심 덕분에 남편을 찾을 수 있었으며 SNS를 통해 실종 소식이 퍼졌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도와준 것이었어요. 저와 톰의 사건이 해결된 후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는 공식 블로그에 실종경고 해제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게시글에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 덕분에 실종된 분을 안전하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글은 실종 사건이 해결된 과정과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강조했습니다. 이 블로그 게시글이 공개되자마자 많은 네티즌들이 댓글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빨리 찾아서 다행이네. 한국인들 마음 따뜻하네. 치매 환자가 낯선 땅에서 얼마나 놀랬을까. 우리나라 시스템 잘 돼 있는 게 느껴진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댓글들은 한국 사회의 긍정적인 면을 드러내며 공동체의 힘이 어떻게 개인의 위기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SNS와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공유하며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기 위해 어떻게 서로 협력하고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 사건의 해결을 넘어 한국의 따뜻한 정이라는 문화와 공동체 의식이 어떻게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예가 되었습니다. 저는 곧장 실종 소식을 올렸던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편을 찾았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남편을 찾았습니다.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에서 받은 친절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댓글창에는 축하 메시지와 감동적인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한국 여행 끝까지 행복하게 보내세요. 한국에서는 서로 돕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잊지 말아주세요. 톰님과 메리님,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타인을 향한 따뜻한 배려와 연대감이 살아 숨쉬는 곳이었어요. 화려한 불빛들이 도시를 밝히며 각 건물의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아름다움 속에서 한국 사람들의 마음씨가 더욱 빛나 보였습니다. 톰이 그녀의 옆에 앉으며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메리, 우리 다시 한국에 오자. 그의 목소리에는 감사와 애정이 담겨 있었고 그 말에 저는 자연스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은 단지 즐거운 추억을 넘어서 저희 부부에게 큰 교훈과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기적 같은 순간들, 그리고 낯선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저와 톰의 심장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 나라의 아름다움과 그곳 사람들의 진심 어린 도움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이 땅을 방문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여행은 그들에게 단순한 휴가가 아니라 인생의 소중한 교훈을 배울 기회였습니다. 톰의 치매의 초기 증상과 그로 인한 갑작스러운 실종 사건은 처음에는 그들을 크게 동요하게 했지만 이 공동체의 응집력과 서로를 돕는 정신은 그들에게 큰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경험을 일기에 꼼꼼히 기록하며 이 특별한 사건건을 영원히 기억하고자 합니다. 그 밤, 저희 부부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미래의 여행을 꿈꿨습니다. 한국의 따뜻한 인간애와 그곳에서 받은 사랑과 가슴, 따뜻한 말과 행동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보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